네거리 예술가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인물 에세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책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지난 그 한국 문학사 100년에 대한 그 반성과 이에 대한 모색을 담고 있는 문예 비평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그 한국 문학사를 돌아보건대 그것은 안타깝게도 식민과 분단이 낳은 왜곡된 문학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샘이 김연과 김윤식이라는 당대의 거장이 쓴 한국 문학사죠. 뭐 명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이 책에 대한 그 비판의 눈길을 던진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친일과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반초가리 문학사로서 외눈박이 역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객관적인 거리와 중립적인 자세, 공정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데요. 이 한국 문학사는 안타깝게도 이 가위와 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제멋대로 이렇게 가위질하고 풀질한 그런 뭐 엉터리 문학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그 편향된 문학사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문학사가 오랫동안 그 대학의 국문과라든지 문창과의 교봉으로서 쓰여왔다는 사실입니다. 김연이라는 그 당대의 그 훌륭한 비평가는 미당 서정주를 위대한 그 민족 시인으로 미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당이 어떻게 위대한 민족 시인이란 말입니까? 이 비평가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인 또한 우리 문학사에서 그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김동인이 그 걸어온 친일 행적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 중요한 민족 정체성의 어떤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중요한 행적을, 부끄러운 행적을 가졌던 문인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형식주의적인 기술 부분에서 더 아마 관심이 초점이 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김윤식이라는 당대의 거장 또한 우리 민족문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고 그 문학사 어떤 업적으로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모화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그 대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모화를 이렇게 악마적인 이미지로 아마 분칠해낸 것도 아마 그의 공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아무튼 이 한국 문학사는 이 청산해야 될 그럼 한계가 있는 문학 서서임에 틀림없고 우리가 극복하고 부정해야 될 과거의 그 문학 유산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이것이 험난한 역사이고 거친 역사를 우리가 견뎌온 것은 뭐 틀림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험난한 그 파고를 그 누구도 아마 참 감당이 쉽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학의 어떤 큰 역할을 담당했던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지금 제가 기술하려고 했던 여러 작가들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네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가 운명적으로 부여했던, 운명적으로 마주쳐야 했던 그 엄혹한 시대 현실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 운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술가들의 삶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출범한 시점, 바로 그 무렵에 김동인의 순문예지 창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한국문학사가 이제 100주년이 되는 기점이 됐던 거죠.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세기를 지났다는 것이고, 이제 성년의 의미도 한참 넘어선 거고, 1세기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를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 시점에 아쉽게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돌아볼 만하고 참고해 볼 만한 우수한 한국문학사 텍스트가 없다는 어떤 판단이 있었어요. 물론 제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분단문학사라는 코드가 박혀 있어 그런지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작품을 쓰게 된 동력을 얻게 된 것은 사실 우리가 광화문 촛불 정권으로 들어선 이후로 일제 전제 청산을 비롯한 청산의 어떤 문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종 선생님을 비롯해서 임원영 선생님 등 많은 뜻 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친일 인명사전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예전에 잘 몰랐던 우리 과거의 영웅적인 문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체를, 진상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 처음에 동인문학상이 미당도 그렇긴 합니다만, 동인문학상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사실 그런 내용을 사실 잘 몰랐을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사상계를 만든 선생님께서 동양 출신이라는 그런 문맥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하고, 또 그만큼 김동인이 갖고 있는 문학사적인 영향도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런 영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참으로 부끄럽고 진짜 말할 수 없는 이런 행적을 지닌 사람의 어떤 업적을 기리는 이런 상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작가도 그렇지만 비평가도 항상 궁극적으로는 이 언어를 통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는 객관적으로 하나의 이제 기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트를 않습니다. 결코 이렇게 중립에 있지 않아요. 기호라는 것은 상당히 편향적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글이 써진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지금 노동 현실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어느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 가정합시다. 저는 지금 방금 해고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글에서는 모가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처럼 또 해고라는 말을 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글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노동유연성이라는 말을 또 근사하게 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글을 쓰겠습니까? 어떤 글을 쓰고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 이것은 정말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어떤 작가가 글을 쓴다고 할 때 결국 하나의 언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선택에서 바로 하나의 가치 판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문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는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없는 것처럼 결국 누가 옳으냐라는 가치 판단의 계급적 문맥과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언어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예 비평가는 일종의 심판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작품을, 텍스트를 읽고 비교도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공정하게 읽고 평가하고 심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잘못 읽었을 때 그야말로 이것은 그 사람의 문학적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글 쓰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가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은 결국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시적 정의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적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환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국 문학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맥락으로 제가 나름대로 한번 내거리를 한번 써봤습니다.